자, 수영장 레인을 한번 왕복, 자, 왔다 갔다 할 때, 자, 갈 때는 뭐 저병으로 분속 요구로 가고, 자, 올 때는 자유형으로 분속 요구로 왔다. 전체 이만큼 걸렸다. 자, 지금 단위로 봤을 때, 지금 미터라고 얘기 나와 있고, 여기 분속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요 초를 분으로 바꿔야 돼. 자,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요거는, 자, 2분. 30초라는 거는 자 60으로 나눠서 이렇게 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2와 2분의 1분이라고 놓을 수 있고, 이거 가분수로 일단 고치자. 자 2분의 5분이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자 속도, 시간, 거리, 자 속시거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이제 갈 때, 그 다음에 여기는 올 때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갈 때 그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분속 40m. 됐지? 그 다음에 올 때는 분속 60m. 이렇게 됐고. 자, 시간은 잘 모르겠고, 수영장 레인의 길이. 그럼 길이를 x라고 하자. x. 그거를 x라고 할 거야. 1번에 x미터. 그럼 여기서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데, 시간을 표현하는 그 공식이 있단 말이야. 그럼 뭐냐면, 거시속이에요. 거시속. 거리가 위. 그럼 시간이라는 건 속분의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속분의 거. 40분의 x. 그 다음에 여기는 60분의 x.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지? 그럼 두 개의 시간을 합했을 때 나오는 것이 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이 시간과 시간의 합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이 식이. 이해됐니? 그래서 얘를 풀면은 어떻게 되냐면 x가 나오는데, 그 x가 60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60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자, 양변에 뭘 곱해 주냐면 40과 60에 이제 최소 공배수니까 120을 곱하면 돼. 120을. 양변에 120을 곱해.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양변에 120을 곱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3으로 바뀌는 거야. 얘가 3x. 여기다 120을 곱하면은 얘가 2x가 되는 거야. 더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자, 120을 뭘 곱해? 자, 2분의 5에다가 120을 곱하면, 자, 2은 2, 그 다음에 2, 6, 12, 6, 5, 30, 300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얘가 5x가 되고, 됐죠? 5로 이제 나누면은 여기 32, 5, 6, 3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60, 60m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병으로 갈 때 시간, 저병은 언제예요? 갈 때가 저병이야. 그러니까 요 시간을 찾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요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자, 1분 30초가 나와 있는데, 잘 봐. x가 60이니까 60, 그 다음에 40. 요거 얘기하는 거야. 단위는 분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0, 0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2로 나누면은 2. 그럼 1과 2분의 1 분이란 말이야. 됐니? 그럼 이거를 1분 하고, 2분의 1분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분을 반으로 쪼개니까 초 입장에서는 30초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분 30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등산하는데, 자, 올라갈 때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이제 휴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이제 다른 길을 이제 걸었다. 전체 이제 6시간이 걸렸다. 요건데, 올라간 길과 내려간 길의 거리합이 17이다. 그러면, 자, 요럴 때는 우리가 표를 좀 만들어야 돼. 자,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속시거, 속도, 시간, 거리, 이렇게 하고, 자, 올라갈 때 상황이 있으니까,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내려올 때가 있겠죠.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나눠 놓은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단위가 시간입니다. 시간. 그 다음에 거리 단위는 킬로예요. 거리. 그렇죠? 이 단위를 좀 확인해 주고, 올라갈 때는 3. 그러니까 시간당 3km로 갔다. 네, 내려올 때는 다른 길을 어쨌든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4. 이렇게 써놓고, 전체 이게 6시간이긴 한데, 어쨌든,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우리가 이제 원하니까, 그 시간을 x라고 놓겠습니다.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x. 이렇게. 그런데 이제 1시간 동안 휴식했다 그랬지. 그 전체 6시간 걸렸다 그랬지.
올라가고 내려올 때 시간은 5시간 걸린 거야.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5시간이 돼야 되니까 5 빼기 x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지.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거리를 이렇게 만들 건데, 거리는 뭐냐면, 자, 거시속이니까 여기 거리, 그 다음에 시속 이건데, 거리라는 건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자, 시간 곱하기 속력, 여기 3x가 되고 이쪽은 4 곱하기 5-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우리가 이제 그 활용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올라간 길과 내려온 거리의 길이 합이 17km다. 그럼 얘를 이용하면 돼. 방금 여기 이거 찾아냈으니까 이 둘의 합이 17이다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3x 더하기, 자, 4배, 자, 5-x, 자, 그거의 합이 17이 되도록 x를 구하면 그게 바로 올라갈 때의 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정리를 해주면, 자,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2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저쪽은 17 이렇게 돼. 그럼 정리를 해주면은 얘가 어떻게 돼? x 동량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x가 되죠. 마이너스 x, 얘가 지워지고, 20이 저쪽으로 이항되면 마이너스 20이 돼갖고 얘 없어지고, 요거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치?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이니까 결국 정리하면 어떻게 돼? 양쪽에 마이너스를 1을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x는 3, 즉 3km가 되겠다. 3시간이 되겠다. 시간이니까, 그치? 여기 단위가 이제 시간이라 했잖아, 그치? 그래서 3시간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자, 집에서부터 약속 장소까지, 자, 시속 6으로 걸으면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시간, 여기는 이제 거리의 단위가 킬로라는 거야. 시간의 단위는 시간이고, 근데 여기 분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얘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60분의 10 시간 이렇게. 그래서 이게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이렇게. 됐죠? 자, 자전거 타고 이제 좀 더 빠르게 가면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생각하면 되냐면, 잘 봐. 약속 시간이라고 하자, 여기를. 여기 약속 시간이야. 약속 시각. 이때 이제 만나는 거야. 근데 느리게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느리게 가면 늦게 도착이니까 이때. 그러니까 10분 늦게 도착이야. 느리게 가면. 됐지? 빠르게 가면 일찍 도착이야. 그러니까 여기부터 5분 일찍 도착한단 말이야. 이해됐죠? 여기는 빠르게 갔을 때, 빠르게 갈 때 도착 시각. 여기는 느리게 갈 때죠. 느리게. 됐죠? 그럼 어쨌든 시간 차가 몇 분 생긴다는 거야? 이 차이가, 요 차이가 15분 난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두시고.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시간의 단위가 시간이니까 얘를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 60분의 15 시간으로 바꾼다. 이렇게 보면 되고, 15의 4배가 60이니까 여기는 하나, 여기는 4개. 4분의 1 시간의 차이가 생긴다. 이걸 먼저 좀 구해놓으면 돼. 알겠니?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속시거를 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속시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빠르게 갈 때와 그 다음에 느리게 갈 때로 이렇게 나눠서 좀 표현해 보자. 알겠니?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자, 느리게는 시속 얼마예요? 4 였고, 빠르게 갈 때는 여기 10이었단 말이야. 정보를 이렇게 모아야지. 자, 그 다음에 시간 차이는 아니까 우리 시간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고, 이 거리는 서로 같잖아, 그치? 맞죠? 약속 장소까지 거리를 x라 놓으면은 얘가 xx 같은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자, 거위 공식, 거리가 위인 공식을 이용하는데 거시속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 자, 12분의 x 이렇게 놓으면 되고, 여기는 4분의 x 이렇게 놓으면 돼. 근데 잘 봐. 시간이 이제 느리게 갈 때 이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시간은 이쪽이 더 큰 거야. 그렇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을 때 뭐가 난다? 4분의 1 시간이 나오면 돼. 알겠니? 그게 그거야. 자, 시간에서, 큰 시간에서 작은 시간을 뺐더니 이게 뭐가 나와야 돼? 이게 15잖아. 60분의 15잖아. 그래서 얘가 4분의 1이 나온다.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 자, 4분의 자, x 빼기 자, 12분의 x는 4분의 1이다. 자, 요걸 풀어주면 x가 나온다는 거죠. 알겠니? 양변에 11을 곱하면 어떻게 돼? 요게 자, 3x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x가 되고 12를 곱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3이 된다. 이렇게 되고 정리를 해주면은 2x는 3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여기 2분의 3. 그럼 x가 지금 뭐였냐면 x는 거리였단 말이야. 자, 여기서 보면 거리의 단위는 이거니까 2분의 3km. 자, 이렇게 보면 돼요. 됐지? 소수로 표현하면 얘가 1.5km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다음은 산학계몽에 실린 문제이다. 자, 좋은 말은 달리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둔한 말을 따라잡는가 이거잖아, 그치? 요거 x1 만에 따라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자. 자, 좋은 말은 하루에 240리. 자, 나눠봅시다. 자, 좋은 말, 네, 둔한 말 이렇게. 자,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하루. 이것도 하루예요. 맞지? 얼마만큼 가냐면 240리. 리라는 건 거리의 단위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둔한 말은 150리. 느리게 간다. 이런 얘기죠. 자, 둔한 말이 12일을 먼저 달려갔을 때, 자, 둔한 말이 12일을 먼저 달려갔을 때, 좋은 말은 며칠 동안, X일 동안 달렸다라고 하자. 그럼 이제 며칠 동안 달린 거냐면, 얘네들은 좋은 말은 X일 동안에 달린 것이고, 맞죠? 둔한 말은 X에다가 12만큼, 왜? 먼저 더 달렸으니까, 요거만큼 달렸다. 이해됐죠? 그럼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이제 240, 150 이렇게 이제 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구해 볼 수 있는 게 엑셀 동안에는 얼마만큼 달리느냐 그 달린 거리를 계산해 보자. 달린 거리를 계산해 보자. 그럼 하루에 240리니까 이거는 x1이면 240에다 x 곱하면 되잖아, 그치? 240x 리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하루에 150이니까 150 곱하기 요 날짜 수를 곱하면 돼. 150 곱하기 자, x 플러스 12다. 이렇게. 됐니? 그럼 이 두 개가 같아야지 따라잡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 봐봐. 150 한 다음에 x 더하기 12. 그 다음에 240x. 이게 같을 때가 따라잡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20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요거를 직접 풀어야 돼. 됐어? 직접 풀어갖고 노트 정리해 오세요. 알겠니? 전개해갖고 이게 풀어낸단 말이야. 됐어? 오케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유형 보통 자 지점에서 이제 봐봐.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이제 달리거나 이동을 한다. 마주보고. 그랬을 때 만나는 건 뭐냐면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 이동한 거리하고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사람의 이동 거리의 합이 이 전체 이 선분의 이 거리가 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똑같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이 걸은 거리의 합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될 때 만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거 좀 알아두고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호수 둘레를 도는 건데 같은 곳에서 이제 출발해갖고 같은 곳에 출발해서 동시에 호수 둘레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 말이지. 맞지? 그러면 X분 동안 시간은 똑같으니까 동시에 출발해서 두 사람이 걸은 거리의 합을 이제 더했을 때 호수 둘레 요 한 바퀴가 나오면 여기서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됐지? 자, 그런데 이제 얘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이거야. 같은 곳에서 출발하긴 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 근데 느린 애가 있고 빠른 경우가 있단 말이야. X분 동안 두 사람이 걸은 거리의 차. 이게 왜 그러냐면 느리게 걷지만 빠르게 걷는 사람은 이 사람을 추월해갖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빠르게 걷는 사람은 느린 사람만큼 한 다음에 한 바퀴 더 이동했을 때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느린 사람과 빠른 사람의 걸은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들의 차이가 요 한 바퀴가 딱 나면 일단 동시에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 갖고 어딘가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알았지? 요 세 가지 상황을 먼저 이해해 놓고 있어야 문제가 풀립니다. 알았지? 자, 홍준의 집과 그 다음에 이제 고란의 집 사이의 거리는 1.4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 집을 향해 동시에 출발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그림을 그려. 아까 전에 나와있던 것처럼. 자,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분속 60 이게 중요한데 시간은 분이고 단위는 미터다. 그러니까 1400을 요거를 아니 1.4km를 1400m로 바꿔야 돼. 이건 필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400m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형주라는 애가 있다 하고 여기는 보라가 있다고 하자. 서로 마주보고 가는 거야 이렇게. 봤어. 그러다 보면 어딘가에서 만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자 속시거 써보잔 말이야. 속시거 이렇게. 자 형주 속도는 어떻게 돼요? 분속 60이야. 60 쓰면 되고. 자, 보라는 어떻게 쓰면 돼? 80. 보라가 더 빨리 오는 거야. 동시 출발. 그러니까 시간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 분 후에 x분이라고 하잔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에다가 xx 쓰면 되고. 그다음에 거리 공식 있잖아, 그치? 시속. 그럼 지금 거리만 비어있으니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그럼 60x 쓰면 되고 80x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얘네가 만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각각 이동한 거리의 합이 1400 나오면 되잖아. 그래서 60x 더하기 80x는 보다 140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60과 80의 합은 140x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400이 된다. 이렇게 되고 자, 140으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140 여기 140 지워지고 얘가 1로 바뀌지 이렇게. x는 10이 되는 거야. 그럼 x가 지금 시간이니까 그 단위는 여기 분이에요. 그래서 10분이라고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 됐니? 자, 분속 40으로 걷는 사람과 분속 70으로 걷는 사람이 둘레가 900인 900m 잡아봐. 분속 미터니까 요거는 안 바꿔도 되겠죠, 그치? 미터잖아. 자,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다. 자,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는가? 잘 봐. 트랙이야, 트랙. 트랙이라는 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지. 여기서 어떤 사람은 좀 느리게 갈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빠르게 가요, 이렇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좀 빠르게 한다고. 그럼 처음으로 만나야 되니까, 자, 어때?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이거는, 이 만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두 사람의 이동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의 차이가, 이동거리 차이가 몇 바퀴? 트랙의 거리가 된다는 말이야. 트랙의 길이. 아니, 그럼 어쨌든 얘도 그 거시속 문제니까, 자, 속시거 이렇게 쓰잔 말이야. 두 사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속도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보자. 자, 분속 40이고, 한 사람은 분속 70이야. 좀 더 빠르겠지. 좀 더 빠른 쪽이 거리가 더 이제 많이 걷게 될 거예요. 그럼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몇 분 후라고 했으니까 x분 후라고 하잔 말이야. 그럼 똑같이 이제 xx만큼 가는 건데, 자, 거리라는 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 자, 거위 공식, 거리가 위, 시속 이렇게. 거리를 채워야 되니까 시속, 시간 곱하기 속력이야. 그럼 40x고 얘는 70x야. 누가 더 커? 70x가 더 크겠지, 그치? 그 둘의 차이가 트랙의 길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둘의 차이 어떻게 보면 돼요? 자, 70x 빼기 자 40x가 트랙의 길이 뭐라고 했어? 900 나와 있잖아. 900이 되도록 x를 잡으면 그게 이제 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럼 계산하면은 얘는 30x가 이제 900이 되고 30을 양쪽에 나눠주면은 90이 3으로 변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x라는 건 시간이니까 이 시간 단위는 분이니까 이거 30분 여기 3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자, A, B 사이의 거리가 480이다. 자, A에서 B 지점을 향해 오후 1시에 출발해서 자, 시속, 시간, 그 다음에 거리 이 단위가 중요하다. 시속 120으로 달리는 열차와 자, B에서 A 지점을 향해 오후 1시 30분부터 출발해서 시속 2로 달리는 열차가 마주치는 시각을 구하라. 시각 언제냐 이거지. 그럼 그림을 한번 볼게. 이렇게 자, 여기가 A고 얘가 B라고 해보자. 시각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480km. 그럼 A에서부터 이렇게 마주치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마주쳤다라고 하자. 여기 어딘가에서. 그러면 여기서 속시거를 좀 정리해보자. 속시거. 알겠지? 자, A에서 출발해갖고 간다. 그럼 뭐냐면
자, 속도가 120이야, 120. 시속 120. 120 쓰면 되고, 자, B에서부터 가는 거는 시속 90이야.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시간에 좀 문제가 있거든. 왜? 오후 1시에 출발했고, 얘는 오후 1시 반에 출발했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30분이 난단 말이야. 알았지? 자, 여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 시간 차이가 몇 분? 30분이 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시속, 자, 시간 단위가 시간이니까 요거는 30 나누기 60 시간. 약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약분하면 이거 2분의 1 시간이 되는 거죠. 알겠지? 시간 차이가 2분의 1 시간이 나 있다. 요거를 알고 시작하면 돼. 그럼 나중에 이제 시간을 우리가 문자로 나타내면 되고, 이 거리라는 거는 이게 480인데, 자, 봐봐. 시간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요거를 x라 할게. x. 그럼 시간 차이. 얘는 1시에 출발했으니까 요게 x 시간 동안에 이동했다라면 1시 반에 출발한 쪽은 x 시간 동안 이동한 게 아니라 30분 덜 이동했으니까 그 시간 차이만큼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준 것만큼 이동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됐지? 그러니까 먼저 출발한 그 열차가 좀 더 오래 이동한 거니까 하여튼간에 시간으로 봤을 때 이쪽 먼저 출발한 게 더 이제 시간이 길어야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알았으니까 우리 공식에 따라서 거위 공식 있잖아. 거 시속. 거리가 위라는 거야. 그럼 거리 표현해야 되니까 시속 곱하면 되잖아, 그냥. 그럼 120x에다가 요거 곱하면 되니까 90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 됐죠? 근데 이제 각각이 이동한 거를 그 시간차를 고려해서 그 거리로 만들었더니 얘네들이 지금 마주보고 있잖아. 마주보고 오고 있는 거잖아. 그 거리의 합이 뭐가 나오는 거야? 요게 480km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는 뭘 풀면 돼? 요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아니? 자, 그걸 풀면 x가 나와.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정리를 하면은 요거 120x, 그 다음 플러스 90x, 마이너스 45. 그럼 얘는 480. 분배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120과 90을 묶으면 210x가 되고, 이거 지울 수 있고, 45가 이항되면 플러스 45. 이렇게 이항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일단, 약분을 해보자, 약분. 자, 5로 약분해 볼게요, 5로. 자, 5, 4, 20, 5, 20. 5, 4, 20, 5, 20. 5, 자, 어떻게 돼요? 5, 9, 45, 5, 6, 30. 이렇게 96으로 되고, 5, 9, 45. 이렇게 5로 약분한 거야. 이거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105가 됩니다. 105. 그렇지? 105가 됩니다. 105.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3으로 약분해 볼 수 있어. 3으로. 그럼 3일은 3, 3, 4, 12. 얘는 3, 3, 9, 3, 5, 15. 이렇게 되고, 7로 약분하면 7이 14, 7, 5, 3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x는 결국 2분의 5가 되는데, x가 지금 뭐냐면 시간이야. 여기 시속이라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란 말이야. 그럼 2분의 5 시간이니까 x는 2분의 5 시간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2와 2분의 1 시간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 1시에 출발해 가지고 2시간 반이 지났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뭐야? 2시간 반. 1시에서 2시간 지나면 3시. 그다음 반이니까 3시 30분에 만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974번. 자, 여기서 보면 일단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이제 철교를 완전 통과. 이 완전히 통과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완전히 통과한다는 거는 이런 게 있어. 자, 다리가 이렇게 있어. 다리가. 이게 다리야. 다리. 알지? 이건 길입니다. 길인데 끊어져 있었고 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열차가 있어. 완전 통과라는 거는 자, 열차 기차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거리를 잰다고 생각해봐. 완전 통과했을 때 그 위치는 이게 꼬리가 여기 끝에 걸렸을 때야. 근데 거리를 자 이동 거리를 재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야 된단 말이야. 같은 위치에서 같은 위치까지. 그럼 얘가 이동하는 거 뭐야? 다리의 거리 플러스 기차의 거리만큼 이동해야 완전 통과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요 얘기가 뭐냐면 그 이동 거리가
당연히 다리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다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길이, 기차의 길이만큼 가야지만 완전하게 통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니? 이게 사전 지식이야. 이게 없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요걸 정리해 놓고 문제를 쓰기 시작하면 돼요. 자, 완전 통과하는데 45초가 걸렸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달린다 했어요. 그럼 봐라. 열차의 길이 구하고 싶어. x. 여기 단위가 다 미터니까 미터라고 하고, 여기 단위가 초잖아, 그치? 초. 그러니까 미터와 초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단위가 거기에 맞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럼 열차의 속력, 얘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거시성 문제니까 속시거 쓰자. 속시거. 됐죠? 자, 속력은 어떻게 돼? 모르지, 지금. 근데 열차의 길이가 이건데, 완전히 통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720만큼 다리와, 그 다음에 그 열차의 길이만큼, 요만큼 이동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 자, 완전 통과하는데 일단 27초 걸렸대. 27초.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상황, 다리의 길이가 요거일 때는 또 바뀐다는 거야. 이때는 45초가 걸리는데, 그때 완전 통과를 하려면은, 일단 다리의 길이 1260이 되고, 기차는 똑같은 거니까 X.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니? 근데 기차의 종류가 똑같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다, 요런 얘기야 지금. 그러면 여기서 거위 공식이 있으니까 거시속,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란 말이야. 시간과 거리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720 플러스 x가 위가 되고 아래쪽이 27. 근데 여기도 1260 더하기 x가 위가 되고 아래쪽은 45 이렇게 되는데, 일정한 속력이니까 이 두 개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어? 27분의 720 더하기 x는 1260 더하기 x 나누기 45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갖다가 풀어주면은 x가 뭐가 나온다? 90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고, 속력이라는 거는 얘네 둘이 일정한 속력이니까 x 자리에다가 90을 대입하면 속력이 어떻게 돼? x 자리에다 90 넣었잖아.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30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잔 계산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나머지는 네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좀 풀어줄게. 근데 어쨌든 풀이 멈추고 스스로 정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보고 베끼는 거 하면 실력이 안 늘어. 자, 여기서 한번 볼게. 양쪽에 뭘 곱해주냐면, 일단 좀, 이렇게 X자로 곱하면은 서로 같아지는 거야, 이게. 45 곱하기 720 더하기 X는 27 곱하기 1260 더하기 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양쪽에 일단 요거 9의 배수니까, 자, 9로 나누면 9, 45가 되고 9, 3, 27이 돼. 이렇게 좀 숫자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일단 좀 보자. 자, 5 곱하기 720이라고 볼 수 있고, 플러스 5x. 여기는 자, 3 곱하기 1260이라 할 수 있고, 플러스 3x. 이렇게. 그럼 x를 왼쪽으로 모아서 정리하면은 5x, 3x니까 이제 왼쪽은 2x로 정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지워졌어, 이렇게. 나머지는 자, 3 곱하기 1260에 5 곱하기 720이 이제 넘어가겠지. 마이너스 5 곱하기 720이 넘어가요. 알겠니? 그러면 일단 요거 분배 법칙을 좀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자, 10으로 묶어볼게. 그냥 쉽게 10으로 묶어보면, 요 곱하기 3에다가 요거 10으로 했으니까 126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이 안쪽에는 5는 그대로 놓고 곱하기 72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야.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양변에 2로 나누면은 어떻게 돼? x는 뭐가 되는 거야? 2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2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맞아요? 그다음 요게 이제 5로 변하는 거야.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자, 이 말이지. 알겠지? 그러니까 가로로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괄호도 계산하기가 좀 어렵잖아, 그치? 요걸 잘 보니까 얘 6의 배수란 말이야, 이게. 이거 6의 배수야. 그래서 바깥으로 뽑아내. 5 곱하기 분배 법칙이니까 6을 일단 바깥으로 뽑아내고, 안쪽에 3 곱하기 얘가 어떻게 돼? 6, 2, 12, 6, 1은 6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5 한 다음에 이거는 6, 1은 6, 6, 2, 12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좀 계산할 만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변형시키면 이게 5 곱하기 6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3으로 또 뽑아낼 수가 있거든. 3으로, 그치? 3을 또 바깥에 뽑아내면 3 곱하기 7 이렇게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5 곱하기 4. 이거 계산하기가 쉽지 이제. 자, 5 곱하기 6 곱하기 3이고, 안쪽에는 3, 7에 21, 5, 4, 20. 야, 이건 계산이 쉽네, 그치? 이건 1이잖아, 그치? 그래서 1이 돼버린 거야, 곱하기 1. 그럼 결국 얘가 답이잖아. x가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야. 알겠니? 5, 6, 30, 3, 3, 9니까 여기 90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자,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이 계산 요령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꾸준히 연습해온 결과이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잘 연습해보세요. 알겠지? 그래서, 자, 열차의 길이 x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속력을 찾아라. 자, 속력 이렇게 해놨잖아, 이미. 그래서 720에 요 엑셀에다가 90을 넣은 거야, 이렇게. 엑셀에다 90을 넣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9의 배수라서, 위에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 쓰는 거야. 자, 98에 72 이렇게 되고, 요거는 플러스 90은 90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아래쪽도 9 곱하기 3 위아래 약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됐지? 이런 식으로 숫자를 줄이는 거야. 그럼 여기 위에는 90이 되고 아래쪽은 3이 되니까 이거 정리하면은 339 30으로 요거는 좀 비교적 쉽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1, 2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90으로 나왔고,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는 30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자, 978. 자, 20%의 소금물을 만들려다가 물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10% 소금물 200g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다시 20%의 소금물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얼마만큼 더 넣어야 하는가 이건데, 자, 첫 번째 상황. 자, 보면 20%의 소금물을 만들려 했는데 10% 물을 너무 많이 넣었대.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이 200g의 농도가 10%인 소금물이 있는 거야, 그냥. 이해됐죠? 그럼 소금물이 있다면 요 안에 소금의 양을 구해놔야 돼요, 일단.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해? 자, 소금물의 몇 퍼센트? 10%니까 계산하면 소금물 200 곱하기 10%니까 100분의 10. 요거는 20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소금이 20g 들어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자, 여기 이제 xg 더 추가할 건데, 그럼 두 번째 상황에서, 자, 지금 현재 소금물이 200g 있고, 소금은 어떻게 돼 있다? 20g 들어있는 지금 상황에서 더하기, 소금을 xg 추가했을 때, 이때 소금물은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소금물 속에는 소금이 들어있으니까 200 더하기 xg이 되는 것이고, 추가된 소금만큼. 그 다음에 자, 소금은 어떻게 돼요? 소금은 20g 원래 들어있던 거에다가 추가로 x,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20%의 농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농도로 환산하려면 소금물 200 더하기 x 분의 소금 20 더하기 x라는 비율이 100분율로 표현했을 때 100분의 20이 되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 이게.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좀 간단히 하면, 이게 이제 10으로 약분되고, 이게 2로 약분되니까 이렇게 되고, 분수는 이렇게 x로 곱해갖고 같다라고 놓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5 곱하기 20 더하기 x는 1 곱하기 이거니까, 자, 200 더하기 x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리를 하면은 요거 100 더하기 5x, 요거는 200 더하기 x. 자, x를 이제 왼쪽으로 이항해서 계산하면 4x가 되고, 요 100을 이제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100이 된다. 맞지? 200 빼기 100이니까. 그럼 양변을 4로 나누면은 x가 어떻게 돼요? 100 나누기 4니까 이걸 알아둬야 돼. 25배예요. 4의 25배가 100이니까. 그래서 x라는 거는 25가 나왔고, 그 x가 뭐냐? 이 풀이 과정에서 봤더니 여기 더 넣어야 될 소금의 양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g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를 여기 잘 보시고, 이거 잘 좀 정리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결국에 노트 정리를 하더라도 노트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해를 해야 돼. 스스로 이해하고 이걸 보고 적으라는 게 아니라 노트에다가 이걸 보고 이해한 거를 안 보고 쓸 수 있게 연습해 오는 게 과제입니다. 자, 소금물 300에 자, 물 60과 소금 40을 더 넣었더니 농도가 처음에 2배가 되었다. 그럼 요게 이제 있잖아, 그치? 그럼 요거의 농도 구해보자, 농도. 자, 농도를 구할 건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럼 봅시다. 처음 소금물의 농도가 이제 X%라고 할게. 알았지? 그럼 두 번째는 이제 EX%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일단. 맞죠? 그러면, 자, 일단 물과 요거를 더 넣었다. 그거고, 처음에 이제 300g 속에 농도가 이거니까, 자, 소금의 양, 처음에 소금의 양, 자, 자, 소금의 양, 소금 양. 얘는 어떻게 되냐면, 소금물의 몇 퍼센트? 100분의 X%니까, 계산하면 3X g이 소금의 양이야, 일단. 처음에 소금의 양. 됐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소금 40을 더했어요. 그럼 두 번째, 나중 소금의 양, 나중의 소금 양. 어떻게 돼? 일단 3x 구해놓은 거에다가 여기 추가했다 그랬잖아, 40.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소금의 양만을 봤을 때. 맞죠? 근데 이때, 자,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되냐? 소금물의 양. 처음은 300g이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그 300에다가 일단 물도 60 넣고, 소금도 40이 들어간 거야. 그렇지? 계산하니까 얘가 400이 됐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농도가 2배가 됐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첫 번째 농도는 이거고, 자, 두 번째 여기로부터 나오는 농도가 2배가 돼야 되니까 요 농도를 계산해 봅시다. 농도를. 알겠지? 자, 농도를 계산해 보면 얘는 EX%가 나와야 돼. 알겠지? 그럼 주어진 이거 상태니까 이건 소금의 양이고 얘는 소금물이잖아. 맞죠? 소금물이잖아. 얘는 소금의 양이고. 그쵸? 농도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소금물 400 중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X 3X 플러스 40, 이 비율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얘가 농도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게 EX가 된다는 거예요. 됐어?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이쪽으로 정리하면 자, EX는 어떻게 돼? 요거 두 개 계산하면 분모가 4가 되면서 위쪽에 3X 플러스 40이 되고, 맞지? 양변에 4를 곱해주면은 얘가 없어지면서 여기 4를 곱해주니까 이게 8이 되는 거야. 그래서 8x는 3x, 여기 8x가 되는 거지, 말하자면. 됐니? 이거 없어지고. 그럼 얘를 이항해갖고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거 옆으로 이항해갖고 정리하면 빼야 되는 거니까 5x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40이 나오니까 정리하면 x는 뭐가 돼? 40 나누기 5, 그래서 8이 되는 거야, 8. 근데 x는 뭐였냐? 처음에 농도였단 말이야. 그래서 8%.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자, 요것도 잘 이해해서 네가 정리를 해야 돼. 이거 개념 정리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거라서 잘 정리해 오길 바라겠습니다. 안 보고 정리해야 돼. 이해하고 안 보고 써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늦게 되는 거야. 자, 938. 자, 6%의 소금물 100과 그 다음에 여기는 10%의 소금물 300을 이제 섞어 놓고, 물을 증발했더니 이제 12% 소금물이 됐다. 증발시킨 물의 양을 구하라. 자, 요거를 x g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좀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먼저 요런 게 있었어. 자, 100g 짜리 소금물이 있었고 요게 6%예요. 알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섞을 거야. 어떤 또 소금물이 있는데 300g 짜리 소금물인데 퍼센트가 10%야. 그 얘기는 뭐냐면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소금의 양. 여기서 어떻게 구하죠? 100g의 6%니까 100분의 6이 소금의 양이에요.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6g이죠. 소금의 양이. 됐지? 그럼 얘는 300 곱하기 100분의 12 소금의 양이니까 요거는 계산하면 30g이야. 좀 더 맞네, 그치? 5배나 맞는 거야, 이게. 소금의 양이 각각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섞어갖고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물을 증발시킨 거야, 물을. 한 Xg 증발시켰다고 보자. Xg 증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100g, 300g 더하고 400에서 일단 질량 X가 빠진 거죠. 소금물이. 이해됐니? 근데 농도를 봤더니 얘가 12%가 나왔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소금의 양은, 여긴 물이니까 여기는 소금의 양으로 봤을 때 0이야, 0. 빼기 0이라고. 그러니까 뭐, 영향을 안 줘요. 여기는 소금의 양이 0이니까. 이해됐지? 소금의 양은 아래쪽에다 쓰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쪽의 소금의 양은 뭐냐 이거지. 자, 식으로 표현하면 400-x라는 것의 12%니까 100분의 10이다. 이렇게 계산된 값이 소금의 양이야. 됐니? 자, 그런데 소금의 양은 일단 안 변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자, 6 더하기 30에서 소금의 양, 뭐 물을 증발시키니까 소금의 양은 변화 없잖아. 그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 400-x에 곱하기 100분의 12와 같아야 한다. 이런 얘기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이게 36이 되잖아, 그치? 양변에 6분의 1을 곱하면 얘가 어떻게 돼? 6이 12가 되고 얘가 66에 36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요거 약분하면 요거 1이 되고 여기 50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양변에 50을 곱하면은 여기 50이 곱해지면서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5, 6, 30이니까 얘는 300이 이제 될 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를 이항시키면 x가 되고, 여기 400이 그대로 있고 300이 이항돼 오면 마이너스 300. 계산하면 얘는 100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해내야 돼. x가 그래서 100이 나온 거야. 그럼 이제 x를 해석해 보자. 자, 증발시킨 물의 양이라 그랬죠? 요 과정에 의해서 증발시킨 물의 양은 100g이 나왔다. 그래서 몇 번? 2번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해를 잘 하고 일단 봐. 이해를 해. 그 다음에 안 보고 문제를 읽고 스스로 좀 정리하란 말이야. 그러다가 막히면 조금 보고 참고해서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이거 보고 베껴놓고 숙제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숙제한 거 아니야 그거는. 알았지? 자, 시계에 대한 문제.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한번 생각해보자. 자, 분침하고 시침. 뭐 시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분침 좀 길고 시침 좀 짧은데 요 각도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한번 보자. 일단 분을 기준으로 할게. 왜냐면 60분은 1시간이기 때문에 작은 단위를 기준으로 좀 할게요. 알았지? 그럼 일단 한 바퀴 60분이 흐르면 한 바퀴 각도면에서는 이게 60분이다. 그럼 뭐야? 여기서부터 출발해갖고 한 바퀴 돌았다는 거니까 각도면에서는 360도예요. 그 시침은 어때? 분침이 한 바퀴 돌 때 시침은 요거 한 칸 돌잖아. 그치? 한 칸은 뭐냐면 이게 12칸이란 말이야. 12칸. 맞죠? 그래서 얘는 360도를 12로 나눈 30도가 나온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1분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 60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60분의 1을 곱하면 얘가 6도가 되고 여기다가 60분의 1을 곱하면 얘가 2분의 1도 즉 0.5도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몇 분으로 주어져 있을 때 모르니까 자 x분 흘렀을 때는 요 1분이 이제 기준이 돼서 6x도가 되고 여기는 2분의 1x 또는 0.5x도가 된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 그리고 이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암기할 필요는 없지 사실. 왜? 아니 한 바퀴가 360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고 그 다음에 이 한 바퀴가 12시간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치?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내고 1분 그 다음에 x분으로 이렇게 연장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만들어 놔라 이거니까 외우는 건 아니에요. 자,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알았지? 자,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6시, 자, 7시 40분에서 8시 사이에, 그러니까 40분 여기잖아, 그치? 8시 사이.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야. 한 7시, 한 43분, 4분. 이렇게 되는 것들. 자, 시각을 구하라. 그러니까 몇 시냐, 언제냐. 이걸 정확히 얘기해라. 이런 얘기인데. 분침과 시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라고 했어. 이게 30도래, 이게.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60분이 지나요. 그럼 분침은, 그 다음에 시침은, 얼마만큼 이동하느냐. 한 바퀴 도니까 360도야. 근데 시침은 뭐야? 이게 한 바퀴 돌 때 시침은 12칸이니까 12칸 중에 한 칸만 이동하거든.
그러니까 12칸, 즉 한 바퀴를 12개로 나눴을 때 그 한 칸 이동하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30도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럼 1분일 때는 이걸 60분의 1을 곱해주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60분의 1을 곱하면 6도가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60분의 1을 곱하면은 얘가 2분의 1도가 된단 말이야. 됐니?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x분, 뭔지 모르니까 x분일 때는 이게 몇 도? 6x도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0.5x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써놓고, 지금 요 차이가 이제 30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분침을 한번 이 상황에서 분침을 한번, 분침이 이루는 각을 한번 구해볼게. 분침의 각. 여기니, 그 다음에 시침의 각. 그 차이가 30이야. 자, 그럼 분침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러면 잘 모르지만 어쨌든 x분 동안에 이동했다 했으니까 x분 동안 6x만큼 이동한 거 아니야. 일단 맞죠? 분침이 이루는 각은 6x 도예요. 그냥 이해됐지? 그럼 시침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시침은 일단 출발이 여기야. 여기 7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이렇게 맞지? 그럼 요 사이에 요 작은 거 있지, 요걸 뭐라고 할 수 있냐, 0.5x라고 하는 거야. 요 작은 거를. 알았어요? 요 작은 거 있지, 이게 0.5x란 말이야. 그러면 분침이랑 비교하고 그 차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본적으로 좀 구해야지. 자, 몇 도예요? 요 한 칸이 요게 30도야. 요게 알겠지? 왜? 세 칸이 90도니까 맞지? 그럼 요게 몇 칸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7개니까 3, 7에 21 210도야 일단. 맞죠? 그럼 시침이 이루는 각은 요 12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210도 더하기 방금 전에 여기 조금 이동한 거 있지? 여기서부터 약간 이동한 거, 그게 0.5x예요. 알겠니? 자, 그들의 차이가 30도 난다는 거예요. 알겠어? 분침이 좀 더 크니까 여기서 만들어 볼게. 자, 6x에서 맞니? 여기서 구한 거 210 더하기 0.5x 있죠? 이거를 빼주면 출발점을 여기 12시로 맞춰서 이제 구한 각이기 때문에 그걸 뺐을 때 그 차이가 30이 나야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얘를 풀면은 x가 11분의 480이 나오고, 지금 맨 처음에 세팅했을 때 그 시각 x분이라 했으니까 지금 시간은 어때? 7시잖아. 그러니까 7시 그 x분이 되니까 11분의 480분.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방정식 풀이는 연습이 충분히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푸냐면, 자,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 자, 6x하고 동량 정리해야 되니까 분배하면 마이너스 210하고 뒤에 마이너스 0.5x 이렇게 되고 여기 30 이렇게 있어요. 210이 이동되면은 여기 플러스 210으로 돼서 240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야. 요거 이제 계산하면은 개수끼리 계산하는 거니까 5.5x가 돼요. 알겠어? 그럼 양변에 10을 일단 곱해. 그러면 55x가 되고, 여기는 240에다가 0 하나. 5로 일단 나눠봐. 5로 나누면은 요건 11이 되고, 5로 나누니까 자, 5, 4, 20에 5, 8에 40. 48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x로 구하기 위해서 11로 나눠야 되니까 양변에 11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x가 11분의 480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니? 근데 그 자체는 맨 처음에 x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분이 되고, 시각은 어때? 시간은 어때? 7시잖아 어쨌든, 그지? 그래서 시간은 얘기할 때 7시라고 하고, 그 지난 그 분은 여기 구했던 계산에 의해서 11분의 480분이다. 그래서 시각 정확한 그 때를 얘기하는 건 7시 11분의 480분 이렇게 계산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정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